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현대 정치사를 돌아보면서요. 이제 그러면 한 70년 됐는데 1948년부터 가장 양심적이랄까 착하다 그럴까 그러기 때문에 또 무능하다는 또 그런 면도 또 있죠. 무능한 면도 무능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잊혀진 존재 그런 분이 바로 누구냐면 제2공화국 장면 국무총리입니다. 제2공화국 그러면 상당히 아주 아득하게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뭐더라? 그러니까 제1공화국은 1948년 건국해서 4.19 때까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이끌어온 것이 제1공화국이고 이승만 시절이죠. 제2공화국은 제1공화국이 대통령 중심이에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갖는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러면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갖지 말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돼서 의원내각제죠. 그 사람이 행정을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로 가자. 그러니까 국회가 행정의 중심이 되고 대통령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제2공화국 헌법이었고 그때 제2공화국 헌법 하에서 정권을 맡아서 내각을 책임졌던 분이 장면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시끄러운 우리 한국 정치 현실을 보면서 또 너무나 부도덕하고 너무나 참 불량한 사람이 많아서 한번 이분이 언뜻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잊혀진 분이 있게 돼서 또 한번 되돌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분은 1948년 우리나라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뭘 하셨냐면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어학에 뛰어나서 천주교 서적을 많이 번역을 했어요. 미국에 짧은 유학생들 하셨고 또 그 전부터 어학에 재주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분의 그 가계를 보면은 장면 박사 아버님은 이제 평안도 분인데 인천에서 많이 활동하시다가 장면 박사 자신은 서울 적선동 그러니까 이 정보종합천사 근처죠. 적선동에서 태어나셨는데 독실한 천주교 신자 생활을 하시면서 이 일찍 교육계 출신해가지고 지금도 해화동 서울 종로구 한복판에 있는 동성 중고등학교 교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해방 당시에. 그러면서 동성 유치원까지 동성 중학교 교장, 동성 고등학교 교장, 동성 유치원 원장. 아마 이분에게 가장 적합한 자리일지도 모르고 또 이 시절이 아마 장면 박사 자신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분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을 그 경랑 속에 정치계로 몰아간 것은 바로 그분이 속했던 천주교 신도들의 어떤 요구였습니다. 48년 건국되면서 재헌국회가 구성되는 재헌국회는 임기도 2년밖에 안 됐고 글자 그대로 헌법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관이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종로구가 국회의원을 2명을 선출했습니다. 지금 1명 뽑죠. 종로구에서는. 근데 종로 각구에 개신교, 신교죠. 개신교의 이은영 목사가 현직 목사인데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영 목사는 북한에서 아시는 조민당의 조마지 선생을 모시고 부당수로 있다가 월남 오셔가지고 남한에서 목회 활동을 했는데 개신교에서 종로 각구, 서울의 상징교구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이윤영 목사를 밀게 되니까 구교인 천주교에서 그럼 우리도 한 분을 밀자 국회의원으로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떼밀려 가다시피 해서 마침 이분이 일하시던 해화동 종로구 그것이 종로 울구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거의 아마 그 자의반 타의반 나중에 김종필 씨가 즐겨 쓰던 표현대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계 출신하게 돼서 이 양반은 종로 울구에서 무난히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양반은 이제 어떤 그 다음에 큰 일을 맡게 되냐면 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맡아서 조각을 하는데 국무총리는 누구 내각을 짜지 않겠어요. 근데 참 이윤영 목사 얘기를 한마디 더 하면은 그때 국무총리를 지명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지명했던 국무총리가 바로 종로 갖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윤영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윤영 목사는 국회에서 다수표를 얻지 못해서 인준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지명된 분이 이범석 씨고 이범석 씨가 이제 초대 국무총리가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내각을 짜면서도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이 뭐냐면은 누구를 이 파리에서 그때 1948년 건국 직후에 12월 8일인데 그때가 12월 달 불과 몇 달 후에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누구를 대표로 보내서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을 유엔 총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걸 누구를 대표로 보낼 것이냐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셨어요.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찾아낸 인물이 바로 장면 의원이었습니다. 장면 의원. 근데 장면 박사는 미국의 맨하탄 대학도 다니고 유학을 했는데 묘하게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40년을 더 계셨는데 이승만 대통령과 장면 박사와는 미국에서의 그 접촉 기회는 우연인지 많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승만 대통령도 장면 박사하고는 친교가 별로 없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장면 박사를 이제 유엔 특사로 보내가지고 그 파리 유엔 총회에 참석하게 합니다. 그때 유엔 특사가 장면 박사면서 그를 보좌해서 갔던 분이 아시는 조병옥 씨라든가 장기영, 이 장기영 씨는 한국여고 사장 장기영 씨가 아닙니다. 다른 장기영 씨, 모윤숙 씨 이런 분들이 가서 파리 유엔 총회에서 이승만 박사가 생각했던 대로 장면 박사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그때 로마 교황이 비오 12세인데 그 로마 12세가 장면 박사 부탁을 들어줘가지고 천주교도가 많은 유럽, 뭐 불란서나 이태리다 또 남미 여러 나라에 그 천주교 국가 많거든요. 이 표를 많이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이승만 박사가 잘 사람을 선정한 거죠. 48대 6으로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인 표로 우리가 승인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기뻐가지고 장면 박사를 이제 주미대사로 보내고자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하시기에 그때 미국 원조가 우리나라 예산의 75%가 미국 원조로 꾸려나가고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건국하는데 더 말할 나위 없이 미국의 절대적인 뒷받침 속에 됐기 때문에 주미대사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장관이나 국무총리보다. 그래가지고 이 장면 의원을 강력히 권합니다. 임자가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연세가 많아져서 그 다른 사람들이 임자라는 표현을 즐겨 쓰셨다고 하는데 임자가 좀 주미대사를 맡아달라. 그런데 사실은 주미대사는 여러 사람이 희망을 했다고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오래 계셨고 그때 같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무슨 이명신 여사라든가 임병직 씨, 뭐 이순영 씨 등등 여러 사람이 주미대사 희망했는데 이걸 다 물리치고 인간적 관계는 그분들하고 훨씬 가깝죠. 왜 그러는지 이승만 대통령은 장면 의원이 적격자라고 봐서 장면 의원을 대사로 보냈는데 이것은 요새 흔히 하는 말로 참 신의 한 수라고 그럴까. 이승만 대통령이 인사는 실패를 많이 해서 인사에는 등신, 외교에는 귀신 이런 말이 지금도 전설적으로 남아있는데 이 장면 대사를 주미대사로 보낸 것은 이승만 대통령 12년 집권 동안에 가장 뛰어난 인사였습니다. 장면 자신도 자기가 뭐 신생국가에서 있었던 백성이니까 외교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유엔 총회에서의 큰 성공에 이어가지고 미국 대사로 가가지고 참으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면 대사가 이때 뛰어난 역할을 한 것은 우리가 두고두고 감사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침 불행히도 그때 한국전쟁이 50년 6월 25일 발발하는데 이 한국전쟁을 전후해가지고 장면 대사가 트루만 대통령, 그 다음에 디네치슨 국무장관, 이런 분들과 접촉, 또 유엔 총회 참석해가지고 유엔군, 미군이 중심이 되죠.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 참전을 시키는데 정말 눈부신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시간에 해리 트루만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전쟁 때 미국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루만 대통령의 자서전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50년 6.25가 터지자마자 장면 대사가 미국 이름으로 잔 장인데 트루만 대통령 집무실 오발 오피스에 가가지고 그 한국 전쟁 발발을 얘기하는 도중에 우연히 이 양반이 워낙 착하고 뭐 순리대의 짝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트루만 대통령을 만나서 장면 대사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울지 말고 얘기를 하라.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로 기술을 하면 자기 60평생에
그렇게 서럽게 우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장면 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사우스 코리아에서 종의 종이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이 그러니까 예수의 신자를 말하는 거죠. 주의 종이 400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제 장면대에서도 얼굴게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는 약 90만이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훨씬 400만도 넘겠지만.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미국이. 정말 놀란 거예요. 아니, 그 나라에 그렇게 기독교 신자가 많으냐. 이것이 미국이 빨리 참전하게 된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장면대사는 그 중미대사로 있으면서 전하 휩싸여 우리나라를 구하는데 동분서주했고 만약에 그 양반이 그렇게 분주하고 빛나는 뛰어난 그 활약상을 61년 5.16 새벽에 보여가지고 뛰어다녔으면 아마 5.16도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든 그것이 역사의 운명인지 어쨌든 그 유교대로 돌아가서 그때 눈부신 활약을 많은 국민들이 뒤늦게나마 그때는 뭐 방송도 잘 없고 주로 신문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공로가 인정받아가지고 인정돼서 장면 대사는 잠시 후에 이제 부산 피난 시절이죠. 부산 피난 시절에 이승만 정부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문 총리는 국무총리를 2번 한 거죠. 나중에 제2공화국 국무총리라고 이승만 정부에서 하고. 그런데 본의 아니게 장면 대사 또 장면 국무총리는 이제 야당으로 밀려가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승만 정부의 그 전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당한 야당 지도자가 없으니까 장면 국무총리를 자기를 지도자로 영입하고 밀고 나간 겁니다. 이때도 마치 처음에 국회의원 출마할 때 본의 아니게 떼밀려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듯이 야당 지도자도 이 장면 대사 또 장면 국무총리는 엄격결에 야당 지도자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이승만 정부를 떠나가지고 훗날 이승만에 반대하는 민주당, 제1당, 뭐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지만 그 당시 민주당은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야당이 한민당이 민국당이 되고 민국당이 민주당이 되는 과정 그것이 1954년 5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 제1야당이 민주당의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돼서 56년 대통령 선거 그때는 정부통령 선거라고 하는데 그때 민주당의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은 신익희 후보가 부통령은 장면 후보가 나가서 대통령 신익희 후보는 세상을 떠나시고 선거 유세 도중에 부통령 후보에는 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장면 박사가 이제 부통령이 된 거죠. 근데 4년이 또 지나서 60년에 이 4.19 후에 4.19 직전이죠. 4.19 후에 4.19 직전에 조미옥 씨가 대통령 후보 또 부통령 후보 장면 씨가 됐다가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대통령 정부가 무너지고 그 사이에 조미옥 박사는 또 세상을 떠나죠. 그래가지고 제2공화국을 맞이해서 장면 부통령 후보가 또 부통령이 결국 제2공화국의 수반이 됐는데 참 불행한 것은 제2공화국이 탄생한 지 8개월 남짓 돼가지고 박정희 장군이 이끄는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장면 정부가 쓰러지면서 장면 박사는 결국 제대로 행정을 펴보지도 못하고 특히 5.16을 막는 과정에서 장면 대사는 장면 대사로 잠깐 말씀만 해요. 제가 장면 대사가 그 역할이 커서 그러죠. 장면 국무총리는 박정희 장군 중심으로 쿠데타가 진행된다는 보고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그리고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육군참모총장이던 아시는 그대로 장도영 장군이 박정희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도영 장군은 장도영 참모총장대로 또 이중풀이를 한 거죠. 쿠데타가 성공해도 좋고 실패도 좋다 이런 식으로. 그런가 하면 오히려 새벽에 또 대통령이던 윤보선 씨가 맥그루도 유행군 사령관이 박정희의 그 쿠데타군을 진압하겠다고 하는데 통수권자인 윤보선 대통령이 애매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또 정작 당사자인 장면 총리가 해화동에 있던 자기가 있던 학교 근처에 있는 깔밀 수녀원에 숨고 이런 참 묘한 운명의 장난이라 그럴까. 그것이 하느님이 박정희 정권의 탄생을 도와준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어떤 운명의 역할이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결국 5.16은 성공하고 말고 쿠데타는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데 묘하게 장면 총리가 그것을
참 수습을 잘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장면 총리는 무능하고 참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치부되어 있는데 그런 평가는 부분적으로는 타당합니다. 타당하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 장면 국무총리를 세상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점은 있지만 사람 일생을 평가하면서 잘한 점이 있고 못한 점이 있는데 장면 박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천지개벽 이래 또는 단군 이래 또는 우리나라 건국 이래 가장 힘들었던 시점인 6.25 사변 때 주미 대사로서 한국전쟁에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참전하게 하는데 또 그 후에 전쟁 물자를 뭐 공급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추가 원조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받아내고 밀어주고 하는데 장면 대사의 역할은 정말 눈부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면 제2공화국 국무총리는 정치인으로서 특히 제2공화국을 끌고 나가면서 그때는 8개월의 짧은 시간이라 장면 국무총리가 경제 제일주의 등등 또 한일회담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워낙 12년 동안의 이승만 체제가 강했기 때문에 그 역작용으로 장면 시절은 참으로 혼란기였습니다. 그것은 장면 박사가 잘못해서라기보다도 오히려 어떤 그 힘의 진공 상태에서 그렇죠. 그리고 장면 대사, 장면 국무총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많은 시각은 그 후에 집권한 18년 동안의 박정희 정권이 이게 승자니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승자인 박정희 정부의 기록이 너무 일방적으로 장면 전 국무총리를 매도해서 그렇지 그 내용 그대로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패자의 얘기가 되니까 별로 이제 빚을 바라지 못하고 있는데 그 5.16 전후의 사정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유엔 총회에서 장면 그 유엔 특사가 하는 역할 그리고 미국 대사로 가가지고 한국 전쟁 때 장면 대사가 우리나라를 도와서 한 혁혁한 공 이런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2공화국 국무총리 장면 박사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